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1년 전 유별날 시모를 만나서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경우 없던 예비 시모는 저희 집이 못 산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를 미워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당신 며느리 되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저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까지 쓰셨죠. 아직도 그때 예비 시모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만 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행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우 결혼을 명목으로 저희 집의 목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독한 예비 시모 때문에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예비 시모를 생각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본인이 알지 못했던 뜻밖의 사실에 충격을 받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비 남편과는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언니 말이 예비 남편이 우연히 저와 언니가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해 저와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예비 남편의 저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같이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게다가 예비 남편이 저의 결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청혼으로 저희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비 시모와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고생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식품조리학과를 나와서 호텔에서 일을 배운 후 이태리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당이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제법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먹고 살만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유명한 규모가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 식당을 키우신 걸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많이 존경했고요. 제 미래 목표도 저희 부모님처럼 멋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과 처음 사귈 때 제가 예비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하니 나이가 있으신데도 아직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다고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비 남편과 사귈 때 집이 잘 산다는 말을 하면 제 조건을 보고 다가올까 봐 조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큰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빼놓고 안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남편은 저희 집이 힘든 줄 알고 저희 부모님 식당 일을 일부러 묻지 않고 피했더라고요. 혹시 제가 불편해할까 봐요. 제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로 저희 부모님 식당이 유명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말에도 그냥 동네 식당에 손님이 많은 수준을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한테 청혼하면서 본인이 더 성공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 생계까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없이 본인한테 시집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감동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혹시 예비 남편의 말이 당장 지금 기분에서 하는 빈말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그러다가 우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빚도 많아서 내가 평생 갚아야만 하는 거라면 어쩌려고? 뭐 그 정도로 자기네 집에 빚이 많았던 거야?
그때 예비 남편은 제 말에 몹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동공이 흔들리며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날 사랑한다고 저희 부모님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물론 가짜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 있지도 않은 빚 이야기에 결국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실망하려는 순간 예비 남편이 덥석 제 손을 잡았던 것이었어요. 자기야, 집에 빚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내가 아직 자리 잡는 과정이라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지만 내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자기랑 자기 부모님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빚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는 식당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 사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몇 배는 더 많이 버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본인이 열심히 사업에 성공해서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저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예비 시모와 시누는 저를 보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반가워하셨어요. 어서 오너라.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을 이제야 실제로 보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예비 시댁 식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꺼낸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말 들으니까 부모님이 큰 식당을 운영한다면서? 그것도 아주 장사 잘 되는 식당이라고 들었다.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나 보네. 아주 돈도 많이 벌겠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작은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먹고 살 만큼은 손님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예비 시모의 물음에 저희 부모님 식당이 크고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 겸손하게 답하려고 작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디 가서 잘 사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도 저희 부모님 식당이 장사도 잘 되고 큰 것은 맞았지만 겸손하자는 차원에서 인사치레로 예의상 답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비 시모 태도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 말에 예비 시모가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평범하고 작아? 난 우리 아들한테 분명히 너희 부모님이 큰 식당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는 식당이 작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부터 저를 대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요. 예비 시댁에 가기 전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에게 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몹시 마음에 들어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큰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에 집이 잘 살고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 그랬던 것 같았죠. 예비 시모가 크게 티를 내거나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작게 식당을 한다는 저희 겸손 어린 말에 왠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비 시댁에 다시 놀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비 시모가 저를 다시 한번 떠보셨던 겁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다.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좋겠구나. 저기 너희 부모님 식당이 작다고 했던 말 그냥 겸손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때 우리 아들 말로는 너희 부모님이 식당도 크게 운영하고 장사도 잘 된다고 했는데 너희 두 사람이 말이 다르니 다른 뜻은 없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너희 부모님 큰 식당 운영해서 돈 잘 버는 거 맞지? 그리고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제 직감이 틀린 게 아니었죠. 예비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큰 식당을 하고 있다는 예비 남편의 말에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생각에 저희 집 조건을 보고 절 마음에 들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의상 겸손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 저희 부모님 식당이 작다는 말에 저희 집이 예비 시모가 기대한 만큼 못 사는 것 같으니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맞는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서 예비 시모의 말씀에 답했어요. 겸손이라뇨. 어머니 앞에서 제가 겸손할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 부모님 하시는 식당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냥 두 분이 먹고 살 정도만 버시는 것 같아요. 먹고 살 정도만?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못 산다는 소리인데. 그렇구나. 알았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제 앞에서 본인 속마음을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의 반응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예비 시모가 저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생각에 제 조건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예비 시모가 제 조건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은 저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게 물질적이란 걸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예비 시모가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체면도 있고 예비 남편이 절 많이 좋아하니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죠. 그냥 저와 조금 거리를 둔다는 느낌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비 남편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희 집이 못 산다는 생각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뒤늦게라도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설령 저희 집이 나중에 잘 사는 걸 알고 예비 시모가 저에게 다시 잘해준다고 해도 그건 제가 바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돈 때문에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말에 예비 남편은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큰 식당을 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일단 예비 시모에게 비밀로 해달라고요. 그래야 예비 시모의 진짜 본심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진짜 문제는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딸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사부인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이 되셨네요. 사업해서 잘 나가는 저희 아들에 비해 지수가 부족하긴 하죠. 거기다 사돈댁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식당 운영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래도 백서방이 저희 딸을 많이 좋아해주고 해서 저희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부모로서 두 사람이 잘 사는지 지켜봐 주는 거고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가진 게 없어서 조건을 따질 게 없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저희 쪽에서는 여러모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아들이 많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있는 데서 돈 없는 것도 정도 같아. 제발 나이가 드셨으면 예의 좀 지키라고.
내가 언제 도를 넘었다고 그러니? 그리고 너 엄마한테 예의를 지키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지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앞에서 나 창피하게 만들 거냐고. 알겠다,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물론 그때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를 말리긴 했지만 예비 시모의 돈 없는 행동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산다고 생각하자 돌변한 예비 시모의 태도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상견례를 마친 후 예비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예비 남편을 워낙 마음에 들어 하신 것도 있고 저를 생각해서 예비 시모의 돈 없는 행동을 참아주셨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저희 결혼을 다시 고민해 보자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을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예비 시모가 계속 저런 반응이라면 저희 결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혼은 저희 두 사람이 하는 거고 예비 시모와 상관없는 예비 남편의 인생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계속 그런다면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를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돈 같은 조건으로 판단해 예비 시모가 싫어하는 거라면 예비 남편 또한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가 아닌 자기 마음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 시모가 이상한 말해도 무시하라면서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이야기해서 예비 시모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예비 남편을 믿어주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정말로 예비 시모에게 말한 것인지 한동안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예비 시모의 저를 괴롭힐 준비를 위한 치밀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저는 얼마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요. 어느 날 제가 식당 일을 마감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나다. 너 내일 쉬는 날이라고 했지? 그러면 내일 우리 집에 와줘야겠다. 내일이 시할아버지 제사라서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좀 준비했으면 좋겠구나. 너도 그렇고 너희 집도 식당 하니까 너한테야 음식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니니? 우리 집 며느리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보고 내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니요. 그리고 제가 식당 한다고 제사 음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저 아직 동민 씨랑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 집 며느리 아니거든요. 너 지금 네 시어미 말에 토를 다는 거냐?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면 네가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 미리 와서 배워놓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내일 반드시 오는 거다? 아니요, 어머니. 저 가지 않을 거고요. 제사 음식 해야 하는 거면 어머니께서 직접 하세요. 저는 그런 부당한 요구 들어드릴 마음 없으니까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할아버지 제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지내.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셔서 살아계실 때 있던 제사도 없애버리셔서 우리 엄마 제사 음식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어머님께서 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없던 제사까지 있다고 거짓말해서 제사 음식 만들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무시하고 그러면 안 볼 수 있다고 누누이 말했거든. 결국 내 말 다 무시한 거네. 자기 알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엄마랑 단판을 접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무래도 나 정말 엄마랑 인연 끊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와 크게 싸웠던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진짜로 계속 그러면 예비 남편이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 있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냉전 중에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신우 결혼식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비 신우는 마음도 잘 맞고 또 절 많이 따라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비 시모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예비 신우와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면서 지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인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도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며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어떻든 챙길 건 챙기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비 신우 결혼식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도 축하해주고 축의금도 내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축의금도 부모님이랑 100만 원을 냈고요. 나중에 예비 신우가 고맙다고 신혼여행 가기 전 전화까지 해주었습니다. 예비 신우의 결혼식 날 예비 시모와는 대면했지만 별탈 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진짜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저희 식당으로 예비 시모가 연락도 없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에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식당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저 지금 식당 마감해야 해서 바쁘니까 오시려거든 나중에 시간 약속 잡아서 다시 와주세요. 직원들도 퇴근시켜야 하고 저 지금 어머니랑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건 줄 아냐? 구멍가게만한 식당 같지도 않은 식당 운영하면서 어디서 유세야?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직접 따지러 온 거 아니니? 어쩌면 너나 너희 부모님이나 사람이 염치 없이 그럴 수가 있니? 제가 잘못하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기는 왜 없어요? 저번부터 저희 부모님 함부로 말씀하시면서 욕하시는 거 그만하시죠? 점점 참아드리기 정말 힘들어지네요. 네 주제에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지금부터 참지 않는 건 나다. 우리 아들이 자꾸 내가 너한테 뭐라고만 하면 나 안 본다고 하고 뭐라고 해서 나도 많이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부턴 할 말은 하겠다 이거야. 너랑 너희 부모님이랑 내 딸 결혼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나 했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꼴랑 100만 원을 지금 돈이라고 한 거냐? 못해도 1000만 원은 해야지. 고작 100? 네 부모 수준은 알겠다. 너희 부모님이 식당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처음에 우리 아들 말 듣고 큰 식당 한다고 해서 돈 많은 집인가 싶어서 좋아했더니 어디 돈도 못 버는 거지 집안이 우리 아들을 넘보고 있어? 거지 집안이요? 지금 거지같이 구는 사람이 누군데 저희 집 보고 거지 집안이라고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저희 집에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바라시냐고요. 길 가다 물어보세요. 그게 상식 있는 사람의 행동인지. 누가 보면 무식하고 경우 없다고 욕밖에 더 하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보고 지금 거지같이 군다고 한 거냐? 나보고 지금 무식하다고 했어? 오냐, 너 어디 무식한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예비 시모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식기랑 그릇을 얻고 난리를 피웠죠. 다행이라면 손님들이 이미 식당을 나가고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당해줄 것처럼 아주 편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큰 식당 한다고 하기에 돈 좀 있는 집안인가 해서 좋아했더니 별 볼 일 없는 게 감히 지 주제도 모르고 사업해서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랑 노리고 네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한 거니? 나 사실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다. 처음부터 천티가 나는 게 우리랑 수준이 안 맞는다 싶었어. 그러니까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나는 너처럼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식당이나 하는 돈 없는 집 딸, 내 며느리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아니면 너 오늘 나한테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 하지만 제가 예비 시모의 경험 없는 행동에 참고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예비 시모의 착각이었죠. 제가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참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는 이미 예비 남편과 끝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가 계속 저를 못마땅해 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면 예비 시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했지만 예비 시모의 태도를 보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야 예비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 기회를 잠깐 줬던 거지만 예비 시모가 진짜 선을 넘은 이상 제가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며 예비 남편과 결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면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저도 어머니 같은 무식한 사람을 시모로 모시고 사느니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 피우신 거 알면 어머니 아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저 괴롭히면 동민 씨가 어머니랑 인연 끊겠다고 한 거 벌써 잊으신 건가 봐요? 그리고 어머니만 머리채 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잡을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야? 당장 놓지 못하겠어? 아니요. 시작은 어머니께서 먼저 하셨는데 그래놓고 왜 저보고만 어머니 머리채를 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다가 내 머리에 땜통 생기겠네. 역시 네가 우리 아들 꼬드긴 거지? 결혼 반대하면 나랑 인연 끊으라고 네가 구슬린 거잖아 이거사. 그리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아들이 마음 약해서 나랑 절대로 인연 같은 거 못 끊는다고. 내 자식이라 내가 가장 잘 알아. 우리 아들이 나랑 이런 일로 인연 끊을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찾아와서 이러고 있겠냐?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몇 번을 말해 어머니. 어머니 아들 이젠 공짜로 줘도 안 가져요. 내가 아쉬울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는 어머니나 당장 우리 가게에서 나가주시죠. 그것도 남의 영업하는 가게 와서 영업방해에 기물 파손까지 하신 거 전부 불법인 거 모르세요? 제가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전부 받아낼 테니까 어디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내 며느리 가게 온 것뿐인데 무슨 영업방해 기물 파손이야? 하나도 안 무섭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언제는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해놓고 무슨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요. 그리고 저 어차피 동민 씨랑 결혼한 적도 없고 헤어질 거라서 어머니랑은 원래 남남이었거든요. 지금 어머님 남의 가게 와서 난동 부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예비 시모를 붙잡아서 저희 식당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로 예비 남편에게 예비 시모의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매달렸지만 저는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았지만 예비 시모의 행동을 보아 저희 미래가 보였거든요. 저런 예비 시모를 제 시어머니로 모시느니 평생 혼자 살게 돼도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과 끝낸 후 예비 시모를 정말로 저희 식당 영업방이랑 기물 파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신고할 줄 몰랐는지 예비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비 시모는 벌금에다가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했죠. 제대로 혼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파혼을 하며 다른 의미로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은 평생 잊기가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한 지 얼마 후 제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돕기 위해서였죠. 제가 저희 집 외동딸이었고 사실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도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게 되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이태리 식당을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해봤고 충분한 경험도 했다는 생각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부모님 식당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있으시니 이젠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고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부모님 식당 도와드리며 일에만 매진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드실 새로운 메뉴들도 개발하고 또 일에 정도 붙이며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1년이 지난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했죠. 제가 부모님 식당에 들어가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파티의 직원을 새롭게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면접은 제가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 말고 앞치마만 벗고 나와서 새로 뽑을 직원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이미 면접 볼 사람들을 지배인님이 간추려 자리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아주 낯익은 오랜만에 보는 인물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희 전 예비시모 말이에요. 전 예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너 지수 아니니? 네가 여기 식당에는 무슨 일이냐? 너도 혹시 여기 면접 보러 온 거냐?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반갑구나. 그동안 잘 지낸 거야? 네 식당 두고 여기 면접 보러 온 거 보면 전에 하던 식당이 망했나 보네.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예비시모의 행색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옷에 누가 봐도 모습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어쩜 너나 나나 팔자가 왜 이런다니. 사실 우리 아들이 너랑 파혼하고 사업이 망해서 많이 어려워졌다. 내가 그때 사실 아들 몰래 빚을 져서 지인 소개로 새로 짓는다는 상가 건물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지 뭐니. 분양도 안 되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도 똥값 되고 아주 폭삭 망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 아들이 중요하게 거래하던 회사까지 망하면서 회사 매출도 떨어지고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어. 내가 그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 회사 그렇게 망하고 힘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회사까지 망했다면서 나랑 진짜로 연을 끊어버렸지 뭐냐. 그놈이 글쎄 나한테 사랑하는 여자도 잃게 만들고 본인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어서 나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 지 낳아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할 수 있니? 나는 다 지위해서 그런 건데 말이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우리 딸한테 손을 벌리니까 우리 딸도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을 할 수 있으면 나가서 하라면서 나중에는 모른 척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직장을 구하러 나왔는데 여기 식당이 대우도 좋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해서 나도 지원하러 왔다.
그런데 지수 너 결혼은 했니? 만나는 여자는 있고 가만히 보니까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 같은데 이젠 너나 우리 집안이나 집안 수준도 비슷해진 것 같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지수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앞으로는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마. 아이 그런데 너희 부모님 식당은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니? 혹시 내가 찾아가면 일자리 하나 주려나? 이 아줌마가 인간이게 포기했나? 어디서 뻔뻔하게 일자리 달라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 식당 한다고 무시하던 분이 지금 일자리를 달라고요? 아줌마, 이제 와서 다 망해서 누굴 베껴 먹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 때문에 동민 씨랑 파혼을 했는데요. 전부 아줌마가 저희 부모님이 작은 식당 운영한다고 돈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반대해서 그랬던 거 아니었나요? 그래놓고 지금 그런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일자리를 달라고요? 아줌마, 그 나이 드셨으면 나이값 좀 하시고 제발 양심이라는 것 좀 있으세요. 저라면 미안해서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겠네요. 너 지금 아줌마라고 했냐? 그리고 싫으면 싫은 거지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형편도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받아주려고 했더니 감사한 것도 모르고 포르장머리 없이 구는 것 좀 보게. 그리고 나도 너희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할 마음 없다. 너도 네 부모 식당에서 일 안 하고 이곳 식당에 면접 보러 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 식당 사정도 뻔한 거 아니니? 분명히 다 망해가기 직전이겠지. 그리고 적어도 취직을 하려면 이렇게 크고 좋은 유명한 식당에 취직해서 일해야 내 급에 맞지? 식당이라고 다 같은 식당이 아니라는 소리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급은 무슨 급이요? 식당이 다 같은 식당이지 급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아줌마 수준의 여기 식당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인성도 쓰레기에 욕심도 가득해서 폐기물급인 아줌마를 여기 식당에서 뽑아줄 것 같으냐고요. 그리고 아줌마, 여기 식당이 누구 거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건데요? 여기 식당 사장이 누구인 줄 확인해보고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보고 지금 폐기물급이라고 했냐? 너야말로 포르장머리 없이 지금 누구한테 폐기물급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면접 볼 때 여기 사장님한테 말해서 당장 너 떨어뜨리라고 할 거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뻔한 여자였는데 버르장머리도 없고 성격도 개차반이라 내가 파혼시켰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어디 네가 여기 식당에 붙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아이고 무서워라. 아줌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겁먹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여기 식당에서 면접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볼 때 면접 봐도 100% 떨어질 것 같은데 아줌마 여기 식당에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이게 지 주제도 모르고 악담을 하네. 너 진짜 나한테 오랜만에 혼나볼래? 이 버러지 같은 게. 예비 시모는 제 말에 눈이 뒤집혀서는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지 못하도록 누군가 예비 시모를 막았거든요. 바로 멀리서 저와 예비 시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저희 식당 직원 말이에요. 저희 식당 직원분이 화를 내며 하는 말에 전 예비 시모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가만히 보니까 저희 식당에 오늘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사장님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바쁘신 분한테 왜 갑자기 말 걸어서 시비냐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지수 보고 사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저희 사장님이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한테 버러지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 같은데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지수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식당 오래전부터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큰 식당 사장님이라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너 식당 망해서 여기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면접을 보러 오긴 뭘 와. 여기 원래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하던 식당이고
부모님이 여기 식당 나한테 물려주려고 해서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일 배우면서 내가 사장으로 지내고 있는 거라고요, 아줌마. 아줌마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천티난다면서 돈 못 버는 식당집 딸이라고 무시하면서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반대했었죠? 그때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큰 식당에서 돈 잘 버냐고 묻는 말에 아무래도 우리 집 돈 보고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것 같아서 그거 맞는지 확인하려고 거짓말했던 거라고요. 아줌마 딸 결혼하는데 축의금 저랑 저희 부모님이 적게 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 걸면서 제가 하던 식당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렸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큰 식당이 지수 네 부모님 거였다는 소리냐?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희 집이 별 볼 일 없는 동네 식당 하는 줄 알고 반대했었는데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는 거면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야? 내가 눈앞에 로또 맞은지도 모르고 미친 짓을 했네. 저기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하고 우리 아들이랑 차려보면 안 되겠니? 내가 모르면 몰랐지. 네가 이렇게 큰 식당의 딸인 걸 알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하니? 아줌마, 예전에 이미 버스 떠났어요. 그때랑 지금이나 저는 같은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아줌마 같은 사람 내 시어머니를 두기 싫어서라도 아줌마 아들이랑은 결혼 안 할 거거든요? 제가 뭐가 와셔서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을 합니까? 지수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두 손 모아서 비마. 그러면 나 여기 일자리라도 주면 안 되겠어? 지금 나 나이 많아서 뽑아주는 것도 별로 없고 겨우 취직해도 일 못한다고 쫓겨나고 있다. 네가 시키는 건 내가 뭐든지 하마. 네가 종처럼 부려먹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 좀 제발 뽑아줘. 사장님, 지금 지원자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만 가시죠. 저 이상한 사람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직원들 시켜서 저 이상한 정신 나간 아줌마는 쫓아내라고 말하겠습니다. 안돼, 그럴 순 없어. 나도 면접 보게 해다오. 나도 그 정도 기회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전 예비시모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면접 볼 기회를 달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아줌마를 제 코앞에서 면접 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최숙희 씨는 면접에서 탈락이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당신처럼 사람 돈이나 밝히고 그걸 우습게 보고 식당 일 무시하는 사람 나는 직원으로 못 써. 이 이상한 아줌마 우리 식당에서 당장 쫓아내 주세요. 혹시 난동이라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요. 저 아줌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예, 사장님. 돈 많은 집 식당 딸인 줄도 모르고 괜히 무시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쳤네. 아들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게 뭐냐고.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그렇게 전 예비시모는 저희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예비시모가 직원들한테 쫓겨나는데 그 모습에 1년 전 당했던 억울했던 마음이 전부 사그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전 예비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누굴 맡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사장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지수야, 우리 아들이 아직 너 못 잊고 있단다. 너랑 헤어진 후에 앞으로도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할 거라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너 우리 아들 평생 혼자 늙어 죽는 총각 귀신 만들려고 하니? 우리 아들 혼자 늙어 죽으면 전부 네 책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바로 전 예비시모가 있는 식당 입구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자 예비시모가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수야, 우리 며느리 제발 우리 아들이랑 한 번만 만나다오. 아니면 나한테 일자리라도 주든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니? 그때 저는 정말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저희 부모님이 나와보셨거든요. 그리고 전 예비시모를 보시곤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남의 귀한 딸 붙잡고 뭐 하는 거야? 당신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하겠어? 우리 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고생 시키면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미쳤다고 우리 식당 일자리를 줄 것 같아? 아이고, 사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정을 봐서라도 일자리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입니다. 하지만 전 예비시모는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전 예비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주방에 있던 설거지용 물을 양동이에 떠와서 예비시모에게 끼얹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편 애가 참아주려고 해도 참아줄 수가 있어야지. 어쩜 사람이 되먹지 못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여자한테 우리 식당 일자리를 주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만다. 이 설거지물이나 배 터지게 처먹고 꺼져. 결국 전 예비시모는 비 맞은 생쥐꼴로 저희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경찰까지 오고 전 예비시모를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 하니 바로 도망을 쳐버렸죠. 저희 부모님이 제 편이 되어 전 예비시모를 혼내주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마냥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인을 통해 전 예비 남편의 소식을 들으며 예비시모의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예비 남편 회사가 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래도 지인과 동업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예비시모는 사기를 당한 일로 이미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자식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전 예비 남편도 남편이지만 예비 신우도 돈 때문에 많이 괴롭혔나 보더라고요. 본인의 욕심이 스스로 인생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부모님께 식당 일을 배우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두 분이 만족할 수 있는 이름뿐인 사장이 아닌 진짜 식당 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부모님 식당을 이어가려고 하는 저를 보며 많이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일이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들이 많으니 힘든 내색 없이 일한 제가 대견해 보이셨나 봅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의 응원 속에 식당을 잘 운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요리 연구도 하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직한 딸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